뭐 좀 딴 얘긴데 얼마 전에 페북에서 제 지인이 나한테 말을 건 거야. 제가 지금 어떤 후배랑 같이 있는데 20소소의 광팬이라는 거야. 오. 그러면서 되게 유명한 방송인지 처음 알았다고. 처음 알았다고. 네.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대.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답글을 뭐라고 쓸까 하다가 만약에 그 후배님이 남성분이면은 다음 회 때 드래곤볼 편을 녹음할 예정이라고. 이거 되게 소중한 정보라고. 지금 전혀 오픈 안 된 정보. 우리 관계자만 알고 있는 정보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 후배분이 여성이라면은 메일 보내달라고 했어. 아, 남자분은 보내지 말고. 근데 성별을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메일의 한 95%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보내면 족족 게스트로 올 수 있어. 감자녀나 사카린처럼. 이게 원나스랑 비슷해.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영입하려는 그러니까, 네. 쇼님의 노력. 여튼 알겠습니다. 20세기 소년소녀 본격. 추억파리 팟캐스트. 네, 몇 회요? 25회. 25회. 그러니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드래곤볼 얘기를 하려고 네. 모였어요. 그래서 우선 소개를 하자면 저는 쇼고요. 저 린입니다. 저는 빈입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 지난번에 한번 와주셨던 분이 또 오셨어요.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트로박스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거 안 읽으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손위에 좀 있어서 우리가 민 씨가 민님께서 지난번에 전자오락 사망위 때 나오셔서 큰 활약하셨는데 그 이후로 레트로박스라는 팟캐스트에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우리보다 순위가 좋아. 예, 덕분에 1위를 한번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게임 분야 1위. 예, 게임 및 취미에서 1위를. 박효신을 이겼다고 예, 아까 박효신을 저한테 이겨서. 자랑하더라고요. 남순이. 아니 그분이 거기 왜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자기 노래를 녹음을 해서 올려요. 막 눈의 꽃 막 이런 게 막 제일. 그리고 막 군가를 막 혼자 부르는 거 말고 왜 예전에 한번 개코랑 최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사내 같은 거 다 리메이크하고 군대 막, 있을 때. 네, 그런 노래들이 막 올라와요. 정말 군에 대한 이 사랑. 네. 진짜 사나이 나갈 근황은 텐데. 알고 싶지 않고요. 예. 여튼 오늘 드래곤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지난번에 드래곤볼 얘기하실 분은 이제 메일 달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여러 명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전자오락 사망률도 그렇잖아요. 뭔가 불꽃 스님이 네. 한번 쫙 훑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AS를 하고 싶다. 요렇게 이제 한 세 분이 오셨던 거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그 당시에 불꽃 스님의 역할을 우리 민님이 좀 한번 쭉 훑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오신 분 중에서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보낼 근데 예정이에요. 이제 걱정인 게 훑을 게 있어야 되는데 AS를 할 게 있어야 민님이 되는데. 너무 막 꼼꼼하게 준비를 근데 해오셔가지고. 이것도 사실 사망위란 말을 안 붙였다 뿐이지 사망위예요. 그렇죠. 네. 오늘 민 씨께서 하시고 나서 또 이제 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계속 나오실 거니까는. 그렇죠.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누가 제일 잘했을까 이런 걸 비교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때도 약간 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님 거를 한번 다 듣고 네. 이제 도전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죠. 시간의 텀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1층 보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불만인가요? 난 한 금방 죽는데. 7층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여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튠즈 리뷰할게요. 레이 사랑님께서 재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순위 항상 재밌게 듣고 있어요. 가로치고 나알바도라고. 아유 감사하네요. 네. 순위가 재미에 비하면 낮다는 거지 아주 낮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여튼 카이군 877님께서 도대체 몇 위입니까? 리뷰를 쓰려고 300순위까지 봤는데 없어서 결국 검색으로 찾았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공감 가는 게 많네요. 그게 전체 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전체 그냥 순위 검색을 보면 안 하세요. 되죠. 20회까지만 쳐도 네. 나와요. 이번 방송 내용 중 걸리는 내용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걸스데이 떠오르는 슴과돌 맞습니다. 30대는 시크릿과 더불어 최고 인기돌입니다. 30대인데 멤버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 많습니다. 최근 효성 일밍아웃으로 팬들이 많이 떠났지만은 벌써 회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효성이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거죠. 여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들을 때마다 주 멤버분들이 어떻게 생기셨나 검색 욕구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때마다 꾹꾹 참고 있습니다. 괜히 기대한 이미지가 아니면은 다시 안 들을 것 같아서요. 검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지 마세요. 네. 괜히 죄송하네요, 그냥. 비슷한 예로 드래곤볼 광팬인데 애니는 못 보겠더군요. 손오공의 목소리가 기대한과 너무 큰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추억 많이 팔아주세요. 라고. 네.
되게 아닌데. 공감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뭐라 말로 설명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고. 어쨌거나 검색을 하지 않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근데 참 그 걸스데이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최근에 남친이랑 예. 새로 예. 생기신 남친. 예, 네네네네. 남친이랑 그거에 대해서 한창 토론했어요. 걸스데이가 과연 그 걸그룹에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요. 네. 그 선발 그룹 4명이 4팀이 있고 네. 그다음에 2그룹, 3그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아직 걸스데이는 3그룹이다. 남친은 2그룹을 뛰어섰다. 그걸로 격한 논쟁을 한 20분 벌인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 근데 사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방송만 듣는 사람한테는 린 씨가 남친 어쩌고 운눈 하는 거에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네. 근데 뭐 뭐 어쨌거나. 백악관 최후의 날 편에 예.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셨나요? 예, 이거 올라가기 2일 전에 나올 거예요. 네네. 예. 그걸 먼저 들으세요. 궁금하시면 그걸 이제 와서 들으래 어쩌라고 나보고. 아니 근데 걸스데이는 저도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신랑이 딱 나왔을 때 반응을 하는 걸그룹과 반응을 하지 않는 걸그룹으로 나눠지는데 걸스데이가 최근에 반응을 하는 걸그룹에 편입됐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 그룹으로 올라간 게 그렇죠. 아닌가. 그 문자가 신경 쓰인다는 그 그룹이죠. 기대 노래 때문에 엉덩이 춤이 역시 아무래도. 네. 그다음에 이렇게 카라도 멜빵을 하고 그렇고. 이렇게 돌려주는 이 죽죠. 지금 나랑 린님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이 더해요 지금. 근데 은밀하게 위대가에서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 다음 거에 남자친구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 거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아니 은밀하게 위대가에 들어보면 거기서 그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금융권의 값이 예. 봉사하신다고. 일종의 티저였죠. 그걸 캐치해내다니 역시. 여튼 알겠습니다. MC 지저사이님께서 한 달간 리뷰 안 달라 그랬는데 쇼님 대박 전설의 오리 노래를 부르시길래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오늘 좀 우울해서 기분 전환 겸 오리 노래 다시 듣고 20소스 다시 들었는데 쇼 형님이 노래를 완전 똑같이 부르시네요. 그런 노래를 아무 때나 아무렇지 않게 부르시다니 쇼간지짱 리뷰를 안 달 수 없다는이라고.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노래 되게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여자친구 앞에서 막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인 것 같아요. 대체 목적이 뭐였죠 그 노래? 그 노래를 부른 목적이 뭐야? 되게 좋잖아요. 되게 막 연애 온도에서 쏘리, 헤어지고 쏘리, 싶은데 너한테 먼저 말 듣고 싶어가지고 네. 오리 노래를 부르면서 네가 먼저 말하라고. 봐줘. 이쁘게 빠져 이러고. 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면서 했다는 거 아니야? 알면서. 그렇지. 야채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 리뷰. 안녕하세요. 쇼앤린앤빈님 아주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전 대전에 살고 있는데 93년도 대전 엑스포가 생각나네요. 아실란가 모르겠음. 빗돌이 생각나네요. 꿈돌이죠, 꿈돌이. 그래요? 꿈돌이 아니야? 네, 꿈돌이고요. 노란 거. 나중에 MBC에서 난 애니메이션도 있었어요. 난 뭐니? 빗돌이는 어디서 나왔니? 빗돌이는 SBS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이렇게 중간에 알 달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예. 무슨 알인지 모르겠으나. 비다리. 그 알이 그 힘의 원천. 그러니까 그 알을 달고 있는 게 힘의 원천을 지금 맞박에 달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무슨 함장이 있어요. 노틸러스 함장 같이. 그 사람이 벨트에 차고 있는데 그걸 빼면 힘을 잃어. 야, 미치겠다. 괴담편에서 생각난 건데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랑 이야기 속으로 생각나네요. 무서운데 꼭 챙겨봤던.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여곡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날 밤에 보름달이 떴음.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갔던. 그리고 이제 팟빵에서 뵐게요라고. 팟빵에서도 리뷰 달고 있고 있습니다. 옮기셨나봐요. 네. 안드로이드로. 지지95님께서 팬클럽 특집 꼭 하셨으면 해요. 저도 한때 빅뱅의 농노 YG의 ATM기였다는. 네, 좀 나중이네요. 동지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흑역사지만요. 지금은 CD 다 처분. 그래도 역시 아이돌 빨기는 SM이 할만한 듯요. 역사죠, SM 앨범 상술 욕하면서도 계속 사게 되는데 참 그럴 때마다 SM이 그런 건 참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놈의 포토카드가 뭐라고. 포토카드는 또 YG 거도 들어있잖아요. 그런가요? SM이 이제 선구자적 역할을 했죠. 그렇죠. 하악하거리면서 샀죠. 네. 모으려고. 이번에 엑소가 뮤뱅 1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원래 뮤뱅은 원래부터 자기들 잔치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어제 엠넷에서 한 게 뮤뱅인가요? 아니죠? M 카운트다운에서 먼저 1등을 하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어제 MBC에서 MBC, 예. 1등을 또 하더라고요.
참 말세다. 그 정도 클래스는 아니거든요. 아직은. 저는 사실 노래도 몰라요. 노래 본 적이 늑대고 없어. 나 미녀 이런 거였죠. 네.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정말 그러니까 지가 늑대다 이 얘기야.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제가 강명석 씨가 쓴 칼럼은 읽었어요. 네. 아이돌 관련해가지고 예. 최근에 쓴 칼럼이 있는데. 네, 저도 읽었습니다. 네, 거기 딱 읽었을 때 느낌은 그 샤이니의 링딩동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의 충격 있잖아요. 얘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디기디기디를 말하고 싶었던 약간 거죠. 이런 느낌의 그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느끼는 순간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세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좋은데 엑소가 좋은데 1위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 알겠습니다. 로얄 갱스님께서 괴담편 듣다가 트위터만 남기다가 아이튠즈에도 하나 별점 주려고 하나 남겨용. 괴담편 듣다가 전에 들었던 작가 김영하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인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에서 읽어줬던 한국의 학교 괴담편과 일본의 괴담 관련 책이 생각나네요. 한국의 민간 설화를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학교 괴담은 일본 괴담과 비슷한 게 많더군요. 특히 장기 적출 관련한 괴담은 일본에서는 60년대에 프랑스 파리에서 장기 적출해 간다는 괴담이 있었대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의 장기 적출 괴담이 아주 지금 유행이죠. 그리고 트위터에도 남겼지만은 숨소리는 낮에 들어도 섬뜩이라고. 로얄 그 갱스님이. 이 괴담편 들어보니까는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코로 막 숨 쉬는 소리가. 예, 근데- 저도 그거 듣고 네. 좀 근데 그게 의도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콧소리인데 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회에 그게 안 들린다면 네. 용의자는 사로 시작해서 민으로 끝나는. 범인은 이 안에 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또 들린다면 아, 그럼 우리 셋 중 하나겠죠. 한 명씩 빼봐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괴담 정말 재밌네요. 민찬이 아빠님께서. 네네. 전 공포영화 정말 좋아하는데 최고는 역시 주원이었습니다. 공포영화는 보통 뭔가가 나올 듯 분위기 후에 시간 좀 끌다가 귀신이 나오는 법인데 주원은 그런 것도 없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불을 뒤집었으면 귀신도 밖에서 기다려주는 법인데 이불 안까지 들어오고 깜짝 놀란 가슴을 쉬지도 못하게 계속 나오죠. 덜덜덜. 상동이가 없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일본 것들이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영화 기담. 영화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음침하고 배우들 연기도 갑. 제 방에서 혼자 링 읽다가 무서워서 문 열고 거실에 가족들이 있나 확인하고 문 열어놓고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소설 링 세 번째는 매트릭스랑 비슷한 내용인 거 아시나요? 매트릭스 영화 보고 나서 링 3편이 생각나더군요. 그 루프였죠. 그렇죠. 예. 쓰다 보니 나알바 리뷰가 되어버렸네요. 이 소설 정말 추억 돋고 즐겁습니다. 시원님, 린님, 빈님 파이팅입니다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민찬이 아버지. 네. 저희가 늘 민찬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있다는 거. 민찬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저희가 네. 기원하고 있습니다. 얼굴 한 번 못 본 민찬이. 그리고 우리가 팟빵에서도 리뷰 읽어주고 있잖아요. 네. 나영 아빠님께서 댓글 쓰고 40일 만에 소개가 됐네요. 나름대로 띄어쓰기를 했는데 쇼님이 숨 넘어가게 읽으시니 앞으로는 쉼표를 자주 사용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빈님이 나우누리 여신이었다는 얘기 들으니 나우누리와 관련된 추억이 떠오르네요. 저도 나우 이용자였는데 다음 카페도 인터넷도 없던 때 나우누리 동호회가 많아서 지금의 다음쯤 됐을 겁니다. 여자친구와 메일도 나우로 주고받았는데 여자친구의 남동생 아이디를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여동생까지 셋이서 공유해서 썼었다는 지금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메일 보내면 가끔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단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는이라고. 야, 그 메일이 되게 별로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희귀하던 시절.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이네요. 머리가 셋이었다고. 네. 리플리님께서 페북 보다가 클릭했더니 제 리플이 보여서 깜짝. 제가 그 팟빵 리뷰 캡처해서 페북에 올렸었던. 아, 네. 네네. 근데 그 리플이 보였나봐요. 네네. 아쉽지만 다시 235로 떨어졌네요. 가요 톱10의 가장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순서는 뒤죽박죽일지 몰라도 이선희 알고 싶어요, 이재민 골목길, 홍수철 장밋빛 입술, 여운 홀로 된 사랑, 가요 톱10 동생 엄마랑 외할머니랑 같이 보던 것도 생각나고 가요 톱10은 선거인단을 선정해 그분들의 투표로 순위가 결정되었던 것 같은데 부활에 대해서는 큰 기대 없음이라고.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멍해지네. 아는 이름이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리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근데 가요 톱10은 네. 그런 희열을 줬던 것 같아요.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5주 연속 1위를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간다는. 꽃가루를 이제 막 맞으면서 네. 그때 그 임창정이 네. 굉장히 그 오랜 무명 생활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5주 연속 1위를 하고 빵 터졌을 때가 그때 또다시였죠. 예, 엉엉 울면서 노래 불렀던 기억이 아. 아직도 나네요. 가요 톱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렇게 어떤 가수가 1위를 하고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 되게 막 공감 가고 아 정말 힘들었겠다. 같이 울었어 나는.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아이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1위 해가지고 울거나 그러면 왠지 걔네들은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되게 화려하게 나와서 그런지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자기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엑소가 1위를 해도 1위 하면 또 노래 앵콜 하잖아요. 뭐 눈물 흘리면서 난 늑대고 너 미냐 이러면은 무슨 눈물이 나냐고요. 공감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늑대라는데. 미나 닮은 린님께서 추억의 가요 프로그램과 소년소녀에서 린님께서 금요일에 SBS에서 전화 배틀을 붙였다는 프로가 혹시 이준호가 진행하고 제키가 H.O.T의 캔디복을 입고 나와 캔디를 부르다가 H.O.T와 앙상블을 이루었던 그 프로 이름은 모르겠음. 아닌가요? 맞아요. 초저녁에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빈사마님의 텍스트 머그 게임을 구경했던 일입니다. 그걸 해본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걸 왜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잘 듣고 있습니다. PS 이훈과 김예분 씨가 SBS 가요 프로를 진행하다가 괴한이 티파니 습격하듯 달려가서 이훈 씨에게 제압되어 이훈 씨가 그 당시 잘리는 건데 1년 더 MC를 할 수 있었다고 KBS 아침 방송에서 말하는 걸 본 적이 있네요. 라고. 저 기억납니다. 그거. 아, 괴한이 습격. 네, 괴한이 습격입니다. 이야.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그거. 그 게임 왜 하지? 감사합니다. 원래 게임이란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께서 괴담 그때 얘기할 때 무슨 괴담 책에 대한 사진을 올렸었어요. 네, 못 봤어? 못 봤어.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민씨? 네, 지금. 네. 그때 사카리님이 그랬잖아요. 무슨 사람 얼굴 형상을 한 연기. 네. 오 마이 갓. 이런 거요. 사카리님께서 그때 말했던 거를 그대로 찾아서 올려줬습니다. 네. 미나 닮은 린님. 그게 사카리님이 저랑 동갑이세요. 87년생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다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네. AS 전문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튼 오늘은 뭐 개인적으로도 되게 기다리던 드래곤볼에 대한 맞아요. 추억을 얘기할 거예요. 드래곤볼 편의 첫 게스트로 민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파트 1, 파트 2 이렇게 할 거고 네. 또 다른 분 오시면 파트 3, 파트 4 이런 식으로 하게 될 어디까지 예정이 가나요? 아닐까. 파트 42까지? 네. 또 42권 읽었다고 또 예. 생생내네요. 민씨께서.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되게 드래곤볼 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네. 사실 여자들이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드래곤볼 이런 거.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대사관이니까. 공대사관이니까. 네. 네, 공대사과가 되기 10년 전이잖아요. 드래곤볼 나왔을 때는. 어쨌거나. 그때부터 딱수가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리듬 게임도 잘 안 하죠. 그런가? 예. 이런 게 연기가 그래도 아주 여자들은 좀 내추럴 본 공대사관이구나. 여튼 민씨께서 드래곤볼을 하고 싶었던 뭐 이유 이런 게 있나요? 예, 이제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만화책이라는 거를 경험해본. 예. 그때가 몇 년도였나요? 그게 한 7살? 6살?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1992년, 93년 이런 때. 딱 드래곤볼 네, 제가 전성기. 맨 그렇죠. 처음에 그 500원짜리 해적판을 샀던 게 드라곤의 비밀. 네. 네. 그때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어요. 그러면은 몇 년이지? 90년, 91년 뭐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는 어머니 친구분 집에 갔다가 그 형이 갖고 있는 그 드라곤의 비밀을 보면서 이런 만화가 이러면서 닥터 슬럼프와 함께. 아이 그렇지. 예. 드래곤 비밀의 열쇠였죠. 예. 아이고 디테일 진짜.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민님과 저랑 빈 씨는 뭐 드래곤볼을 리얼타임으로 즐겼던 그쵸. 사람들이고 한 권 한 권 나올 네, 때 나머지 한 분은 조금 달라요. 여기 또 다른 종자가 하나 네, 앉아있죠. 찌그러져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민 씨는 이번 기회에 독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틀? 이틀 만에 42권을 다 읽었단 말이야. 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일단은 진짜 정확히 말하면 3일인데요. 일단은 저희 집 근처에 정말 유서 깊은 대여점. 대여점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주라기 공원이었다가 그다음 주라기 주라기 대여점. 책방. 주라기 책방이었다가 그거- 무슨 영화 마을인가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정리를 토요일 날 하시는데 네. 저는 목요일 날 빌렸어요. 그러니까는 목요일 날 빌려서 21권을 금요일 날 다 보고 금요일 날 또 22권부터 42권까지 보고 토요일 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타임어택이네요. 그래서 아저씨는 꼭 토요일 날 줘야지 된다. 이거는 사갖고 가는 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줘야지 된다고. 제가 부담- 대여점에서
제가 대여점에서 알바를 한 8년? 7년 정도 했었는데요. 네. 예, 그때 이제 그런 만화책들은 되게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폐점하는 그 대여점은 그 공간에서 이렇게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이 동네 뭐가 폐업한답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 알려들어서 아, 이제 거기 있는 걸 다 싸게 털어가거든요. 그래서 막 레어한 거 예, 가져가고 예, 막. 맞아요. 예. 그리고 네. 만약에 그 대여점 분이 되게 꼼꼼한 분이었으면 이게 다 비닐로 잘 쌓여져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진짜 보건 상태가 좋습니다. A급을 싸게 건질 수 있어요. 근데 참, 제가 본 드래곤볼을 네. 정말 이렇게 어떤 거는 제가 한 장 한 장 정말 그 복원하듯이 역사 유물을 다시 복원하듯이 장수를 맞춰서 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넘기면서 바스라질까 겁나가지고 제가 이미 수만 명의 손이 거쳐간 예. 그런 책이니까. 좀 폰대기 약간 겁나고. 예 아. 뭔가 이물질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잠시 사견인데 제가 이제 대여점 알바를 할 때 재밌었던 일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소설책을 빌려가시는데 가지고 오시면 책하고 책 사이에 털이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근데 이 털이 그러니까 어떤 털일까? 이 털이 머리카락 재질이 아니에요. 약간 윤기가 나고. 약간 윤기.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커브가 그분이 심하고. 그 서서책을 보시는데 턱을 계속 만지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음란마귀가 씌었네 우리는. 지금 딴 얘기하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하셨는데요? 음란마귀가 저도 그 처음에 그걸 생각했는데 그 네네. 길이가 이제 5mm에서 8mm 정도 돼요. 아, 그걸 미리 말했어야 될 거 아니야. 상세하게 지금 설명했는데. 노렸지.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랑 둘이서 그거를 이렇게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털었었어요. 아. 근데 또 많이 빌리시니까 뭐라 할 수도 그렇지 없고. VIP신데. 그러니까 참 아. 그랬던 야. 그 별별 사람 다 애틋했던 있어요. 추억이 있습니다. 여튼, 애틋하네. 어쨌든 제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 하나만. 아, 알겠습니다. 네. 민 씨가 그래서 오늘 녹음하기 전에 보니까는 아이패드에 드래곤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예, 맞죠? 갖고 네. 왔습니다. 마치 내 이후에 드래곤볼 게스트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듯한 아 느낌이었는데. 그게 방송을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실 때 네. 끝낼 수 있으면 끝내 아. 그런 알았어요. 논조로 말씀하셔서 야 내가 이거를 이 두 화 안에 이 42권을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아. 갖고 그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 제가 그래서 야, 우리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민 씨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래. 자, 일단 준비한 거 한번 털어보시죠. 자, 일단은 저번 방송 그 AS. 아, 예, 예. 사카린 기대해라. 아, 예, 그게 다름이 아니고 그 결핵실 얘기하셨잖아요. 아. 제가 결핵 보균자예요. 아.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게 진짜 결핵 환자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 어떤 도움을 그러니까 그게 받으셨어요? 결핵 약 같은 경우에 결핵약이 원래는 되게 비싼데요. 그 오. 결핵 협회에서 그 돈을 댑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 질병 중에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4대 질병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결핵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매도 했었던 거고요. 저는 그래서 결핵에 걸리고 난 후에 그 저한테 강매했던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 야. 그럼 이제 아. 이거 들으시는 모든 분들, C를 구매하셨던 모든 분들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아, 예, 씨를 그런 거죠. 구매했던 저희가 분들이 민님 되게- 살렸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네. 되게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 네. 결핵약을 1년 동안 매일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아. 양이 아. 굉장히 많아요. 예. 아, 저도 C를 많이 샀어요. 네, 감사합니다. 매년 샀지, 저도 매년. 매년. 많이 샀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메가드라이브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소닉 나오는 게임. 아, 예, 예.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을 넣지 않아도 게임이 되는 오락기로 유명했었죠. 알렉스 키드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이제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 정보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마 알렉스 키드 하면 아 이러면서 막 네네. 가위바위보 권법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제 그 깨알 같네. 보스전을 하는데 보스가 이제 묵찌발을 내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내가 짱 게임 뽀떼 딱 내면은 이제 보스를 물리치는. 만약에 내가 잘못 내면 죽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외워야 돼요. 1판 보스는 무이다. 근데 2탄 보스는 찌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정해져 있구나. 예, 그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걸 안 외우면 클리어가 불가능합니다. 어.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밀수랑 보따리 장사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예. 그 동네 아저씨가 아, 예, 하다가 예, 보니 예, 없어졌다. 예, 맞아요, 요 맞아요. 당시에는 다들 그런 식으로 보따리 장사를 많이 했었고요. 맞아요. 예, 그 오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구매를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되게 비쌌어요. 아. 근데 실제로 정발이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가격이 매우 비쌌고 지금은 좀 나아진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깜빵을 갔다 오셔도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 아니까는 그럼요. 못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파이널 판타지 7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그 게임이 금장 CD가 있었어요. 근데 CD가 한 장에 20만 원이었거든요. 아. 근데 갖고 오자마자 모두 다 팔렸었어요. 이야. 뭐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다들 갖고 싶은데 그렇죠. 이게 예. 손에 넣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아저씨들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었죠. 그리고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사카리님이 저랑 동갑이신데 그 뒤집어도 한 판. 제가 네. 그게 생각이 딱 났는데 이 제가 원래는
양주시 샘내면이라고 하는 완전 그 깨골창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깨골창에선 모른다였어요. 근데 제가 이 정도로 이사를 오니까 한 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같은 반 친구가 아닌가? 당신 누구세요? 이런 느낌. 가리나. 뭐지, 졸업을 뭐 찾아봐야 되나? 예, 트위터에 뉴스가라고 있어요. 네. 찾아보시면은, 예, 한번 말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 얘기도 잠깐 하셨었는데, 네네. 그건 이제 매크로 미디어사에서 만든 매크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현재도 이제 매크로로 많이 쓰이고요. 매크로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단순한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컴퓨터가 해주는 장치인데, 이제 그때 그 머드게임 하실 때, 만약에 적이랑 싸워요. 그러면 이걸 계속 쳐야 되는 거 귀찮아서 버튼 하나로 계속 그런 눌렀던 것도 거죠. 있고, 보통 그때 많이 썼던 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요즘 게임은 지도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텍스트니까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동 화면이 나오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외워야 돼. 그렇죠. 가려면. 아이고. 동서, 동위, 동북,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한참을 가야지 어떤 그 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러면 거는 이제- 가려면서 태정태세 문단세는 잘 못 외우고 그래서 못 외우니까 매크로를 썼던 거지. 네. 자동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때부터 사용된 그 매크로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다른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PC방 얘기를 혹시나 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때 좀 자세하게 야, 대한민국 팟캐스트 천국이야. 아니, 여기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또 나오려고 지금. 예. 네네. 한번 깔잖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동, 그 괴담 중에 순간이동을 해서 사람과 몸과 배가 섞였다. 이 얘기는 맞아, 엄청 유명한 과학자인 니콜라 테슬라라는 분이신데요. 테슬라요. 예, 제가 이제 물리학과라서 제가 과학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그 참여했던 프로젝트 라고들 알려져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때 이제 그걸 왜 했었냐면, 이제 동서냉전 시기 때 실제로 이 병력을 순간이동시키는 기술을 만들자. 이런 거였거든요. 이야.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전함에 있는 그 군인들을 모두 한 번에 이동시켰는데, 거기 자리에 가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 실패한 거네. 그러니까 그게 실패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미국 정부에서 뭐 인정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후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괴담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도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니콜라 테슬라가 연구했던 것들은 이제, 니콜라 테슬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텐데, 예전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를 했던 것들이 요즘 와서 이제 되고 있죠. 실례를 하나 들자면, 그 원거리에서 핸드폰 충전시키는 기술 있죠? 네네네. 예, 그게 이제 그 니콜라 테슬라가 예전에 했던 앞서서. 너무 테슬라 많이 코일이라고, 앞서가신 거네. 테슬라 코일이라는 건 이제 너무 유명한 거긴 한데, 이제 그런 거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에디슨보다 훌륭한 과학자다. 뭐 알고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알고 보면. 예. 그리고 왜 우리가 몰라서 영화도 그러는 있잖아요. 그 왜 파리랑 이렇게 예. 몸 합쳐지는 그 데이비 영화도 코너가 있고. 그거. 그렇죠. 그게 또 있었고, 이제 그 다음은 그때 굉장히 즐겁게도 얘기하시던데, 이제 엘프사 게임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동급생이랑 이제 노노무라, 드래곤 나이트, 취작, 귀작, 즐거울 귀작. 수밖에 없지. 아, 그 얘기가. 예,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도 이제 그 엘프사는 게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야. 그런 류로? 최신작까지. 예, 그런 류밖에 안 만들어요.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전문. 근데 멋진 회사야. 그때는 황금기였는데 지금은 좀 이제 맛이 가네. 왜냐면 더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지금은 그거는 사실 어휴. 되게 순정파잖아요. 그런 그렇지. 게임들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노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노노무라 세상에. 플레이를 해보면 노노무라 이제 게임 시나리오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주인공이 탐정이에요. 근데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 그걸 찾게 되는데 잘못 선택을 하다 보면 그 병원에 갇혀서 그 감금을 당해요. 감금. 근데 감금을 당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게 예, 있겠지. 그렇게 좋은 간호사. 식으로 이제 어. 엔딩이 됩니다. 간호사. 예, 뭐 알고 보니 병원 원장이, 그 병원 아유, 원장이 뭐. 죽는데, 원장의 마누라는 또 젊고. 아이고. 또 이게 또, 이제 그쪽 시나리오. 젊어야지. 젊어야지. 늙으면 안 제일 팔려요. 좋아해. 게임이. 이거 어떻게 된 그리고 거야? 뭐 애자매라든지, 뭐 취작, 귀작, 유작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화도 됐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AS 왜 이렇게 많어? 여기서 끝이에요. 예, 여기서 끝입니다. 네. 보글보글 얘기. 네. 그거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선은 혜성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혜성이 등장을 하려면은 그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 보글보글이라는 게임 안에서 이제 특정 능력을 지닌 아이템이 한 3, 40개 정도 있거든요. 오. 근데 이 중에 해골이 등장을 하려면, 해골이 아니라 혜성이 등장을 하려면, 노란 해골이라는 아이템을 먹어야 돼요. 노란 근데 해골. 이 노란 해골은 어쩔 때 등장을 하냐면,
허리업이라고 뜨면서 갑자기 음악이 빨라지고 계속 있다 보면 그 해골이 나오잖아요. 유령 같은 따따라다다 하얀 거. 예. 걔를 30회를 출연을 시키면 그 다음 라운드에 출연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노란 해골이라는 아이템이 나오고 그걸 먹는 순간에 혜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먹었을 때 혜성이 떨어지는 위치는 랜덤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잘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발발거려야 혼자서는 못하고 2인 플레이를 통해서 만약에 타게 되면 한 방에 100회까지 간다. 야. 그런 거였고요. 이제 마지막 타는 게임에 다시 돌아간다는 말도 나왔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돌아가면서 엔딩이 나와요. 근데 엔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인용으로는 엔딩을 볼 수 없어. 2인용을 해서 깨.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영어로 나와가지고. 예. 프렌드 어쩌고저쩌고 막 그게 나옵니다. 너 친구와 함께 도전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55판으로 다시 맞습니다. 예. 둘이서 깨면. 둘이서 게임을 깨면 그게 또 진짜 엔딩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문자 같은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제3세계 언어 같은 문자가 나오는데 이 문자가 너가 해결하려는 것의 힌트야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개소리야. 미치겠구만. 완전 개소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은 1탄부터 20탄까지 노미스 클리어를 합니다. 한 번도 안 죽고 클리어를 해요. 그러면 어떤 비밀의 문이 등장합니다. 비밀의 문에 들어가면 갑자기 비밀판이 나오면서 되게 어두운 분위기에 보석들이 막 깔려있고 거기에 어떤 문자가 있는데 그 전 회에서 엔딩을 봤을 때 나왔던 그 문자가 거기 써있어요. 근데 그 위에 A, B, C, D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암호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암호문을 풀어보면 뭐 SJ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왜 오락실 가보면 누나나 형들이 그 100원을 넣은 상태에서 막 뭘 조작을 땅 하더니 띠리링 소리가 나고 시작을 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게 이제 슈퍼 버블 모드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슈퍼 버블 모드를 가서 2인용 플레이로 99판까지 가서 왕을 깨야 진짜 엔딩이 나옵니다. 안 해. 민씨 이거 깨 보셨나요? 예, 저는 깼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집에서 깼었어요. 그냥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거였죠. 민씨가 이렇게 오늘 드래곤볼 팬인데도 불구하고 게임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더 많이 들으려면은 레트로 박스로.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제 이번 방송이 또 이 드래곤볼 제가 맞춰서 어차피 같이 준비하려고 드래곤볼 게임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거의 뭐 자매 방송이랑 똑같아 이제. 자매 결혼 맺었어. 자, 그럼 이제 드래곤볼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우선은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이 만화를 소개하려면 우선 이 작가분 설명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작가가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라는 분이신데 조삼명 선생이죠. 예, 조삼명 선생님. 이분은 이제 일본 만화에서는 이제 흔히들 이제 제2대 만화의 신. 그래서 제1대 만화의 신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오사무 아닌가요? 예, 데지카우 선생님이시죠. 예, 근데 그 제2대 만화의 신이신 도리야마 아키라 씨가 만드신 거고요. 그 실제로 11년 정도 연재를 하셨죠. 85년부터 95년쯤 했던 것 같은데. 84년 4년인가요? 예,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한 10년, 11년인가 그 정도 연재를 하셨고 그 후에는 만화 연재를 안 하셨어요.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네. 그리고 제가 근데 이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어서. 네, 장편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네. 대표적인 게. 닥터 슬럼프하고 드래곤볼 이 두 편밖에 없어요. 뭐 짜잘한 단편들은 중편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돈을 준대요. 다른 거 연재를 하지 말라고. 그렇죠. 다른 만화 그 잡지에서 연재를 하지 말라고 그때 10억엔인가 5억엔인가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드래곤 퀘스트 쪽 일도 하시니까. 예, 그것도 같이 하시고 거기에다가 원래는 자동차 디자인이나 이런 그 디자인 계열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일들은 이 만화 연재 도중에도 하셨는데 한 번도 만화 연재를 미루지 않으면서 그 모든 일도 함께 하셨다. 거의 초인과 같은 힘을 발휘하셨다. 디자인 회사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약간 메카 쪽이라든지 밀리터리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 만화책 보면은 이게 한 편마다 이렇게 표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보면은 대체로 막 주인공 뭐 부르마라든지 손오공이 신기하게 생긴 기계라든지 자동차 이런 거에 타 있는 그런 그림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 만화 연재분에서 호이포이 캡슐을 이용해서 타게 되는 자동차나 이런 디자인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닥터 슬럼프 후에 드래곤볼이 나왔는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닥터 슬럼프가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알아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토에이 동화 당시 네. 토에이 동화에서 다음 작품에 대한 연재 분에서 8회 정도였나? 그 정도는 풀컬러로 연재를 하고 작품 연재와 동시에 애니메이션화를 결정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만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화를 하기 전에는 만화책을 한 7, 8회 정도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야 애니메이션화를 하는데 이제 동시에 했다는 건 이거는 그 보증 수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디테일한 거를 잘 모르고 만화를 봐오다가
그 바쿠만이라는 만화책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게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화가 되는구나. 일본 만화 잡지계를 다룬. 다룬 얘기죠. 만화가가 주인공인 만화죠. 그렇죠. 네. 그 바쿠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죠. 거기서 이제 왕도 배틀, 사도 배틀 얘기가 나오는데 아, 이게 이제 왕도 배틀이라는 게 흔히들 얘기하는 에스컬레이터형 만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의 파워를 지었는데 1.5의 파워를 지닌 적이 등장을 해요. 그럼 내가 위기에 쌓이고 분노를 해서 다시 2의 파워를 얻고 너를 죽이고 그러면 다음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그렇죠. 이런 형태죠. 그래서 파워 인플레가 엄청 심한 만화로 그렇죠. 매우 유명합니다. 파워 인플레. 파워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막 1권에서 나왔던 악당 같은 경우에 42권쯤 가면 손톱으로 때려도 죽을 만큼. 이게 중간에 이제 스카우터라는 기계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얘는 전투력 되게 측정을 원래 하죠? 되게 세는데 한 뭐 500. 얘는 진짜 세는데 한 2000. 나중에는 이게 터져가지고 이 사람의 전투력을 측정할 수 없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명장면 중 하나인데 이제 원래 걔네들 사이어인들은 자기 전투력대로만 전투를 하던 애들인데 지구에 있는 애들이 그 순간적인 그 힘을 이용을 해서 분노에. 전투력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전투력 17,000, 18,000, 19,000. 이게 막 올라가면서 그래서 빵 터지면서 그때 이제 당시 만화를 보는 아이들은 스카우터가 우와. 터졌어. 진짜 짱세! 막 이런 뭐지? 거지. 이 엄청난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막 나 그 당시에 셀로판지로 스카우터 만들고 그랬었는데. 한 번쯤 해봤다는. 그렇지. 이제 후에 등장하게 된 이제 한국에서 드래곤볼 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는 이제 스카우터가 매우 핵심적인 아이템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네. 최근에 구글에서 구글 글래스 나오고 있잖아요. 아, 예. 그게 사람들이, 스카우터죠? 사람들이 이게 스카우터의 현실화다.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부르마의 아버지인 거죠. 아버님이 언제 구글에. 참고로 그 부르마의 아버지 이름 혹시 아시나요? 잘 까먹었습니다. 드래곤볼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이름의 유래 같은 게 되게 재밌죠? 확실해요. 예. 근데 부르마 같은 경우는 다 속옷 관련 이름이에요. 부르마도 그렇고 트랭크스가 원래 트렁크스에서 온 맞아, 거고. 맞아. 네. 그리고 부르마의 아빠 이름이 브리프 박사였어요. 아, 맞다. 네. 야한 아빠. 그렇죠. 그 재밌는 얘기 하자면 그 베지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야채. 그렇죠. 베지터블에서 온 말이죠. 찌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찌찌. 예. 네. 저시죠, 저. 그렇죠. 네. 예, 뭐 런치 같은 경우도 그냥 점심. 그렇죠. 그리고 프리더도 프리즈에 ER 붙인 게 맞습니다. 원래죠. 그리고 프리더 아빠 이름 아시나요? 콜드 대마왕이라고. 미치겠구먼. 콜드 주스. 예. 에서 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몇 타도 안 돼서 바로 죽어버리는. 그래, 바로 죽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이제 스토리를 크게 나눠야 됩니다. 스토리를 크게 나누자면 소년기, 그다음에 마주니어 편, 그다음 사이어인 편, 그다음에 프리더, 그다음이 셀 편, 그다음이 마인부 편 이렇게 종류가 되는데 이걸 알아듣는 내 자신이 너무 좋아. 마주니어 오랜만에 준비가 잘 돼 있어, 오늘 린이. 이제 이게 소년기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 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닥터 슬램프 연재 후에 이분이 별로 쉬지도 않고 바로 다음 연재를 가셨는데 실제로는 그 닥터 슬램프 연재를 종료하기 몇 회 전부터 이거를 구상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소년기 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인기를 끌었지만 중간에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뻔한 소년 만화에서 벌어지는 활극 이런 게 위주가 되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 점점 재미가 떨어져서 점프 같은 경우는 애독자들이 투표를 하죠. 그렇죠. 엽서로. 네, 엽서로 투표를 해서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응모해주세요. 이런 건데, 거기서 점점 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갔던 게 바로 천하제일 무수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천하제일 무수대 편이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후에 이제 이 점프 같은 경우에는 그 도레마 아키라 이분께서 중간에 연재를 잠깐 휴재를 하시는데 그 휴재 때에 소년 점프의 판매량이 100만 부 차이가 났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드래곤볼 있었죠. 없으니까 오늘 거 안 사. 이거 아니야, 그렇지. 한마디로. 그렇죠. 드래곤볼에 없는 소년 점프는 볼 필요가 없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전에 우선은 이제 해적판이 있었죠. 당시 해적판이 이제 드래곤볼 Q라는 것도 있었고 드라곤의 비밀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큐는 대표적으로 왜 붙은 거야? 그 Q는 왜 붙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명지사라는 곳에서 만든 만화였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동네에 문구점에서 파는 만화였죠. 한 권에 500원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당시에 그거 한 권을 팔아가지고 일주일 수익이 뭐 20억이다. 근데 그 당시가 1990년대 초반인 걸 생각해보면 2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었죠. 엄청나지.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면 빨리 정발을 하자라고 해서 서울문화사가 이제 그걸 하게 되죠. 근데 하나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판권하고 만화책 판권이 다른 회사가 갖게 돼요.
만화책 판권 같은 경우는 서울문화사. 서울문화사였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판권은 대원동화에서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해적판이었던 만화가 여러 개가 있어요. 혹시 뭐 해적판 만화 보셨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뭐 아이고, 저는 드라곤의 제목은 비밀, 기억 안 나요. 드라곤의 순정이 비밀. 기억나요. 아, 그냥. 네, 그때? 순정도 굉장히 많았죠. 오렌지 보이라고. 예, 오렌지 보이. 예. 꽃보다 남자가 꽃보다 오렌지 남자, 보이로. 오렌지 아, 예, 그런 것들처럼 이제 재밌었던 것들이 괴짜가족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네. 우당탕탕 예, 괴짜가족. 우당탕탕 괴짜가족이 예. 해적판 이름은 형제라는 이름이에요. 맞아요. 너무 형제. 좋아해. 형제. 예. 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나왔었고 프로이드 코코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거는 해적이라는 제목이에요. 해적판인데 해적이에요. 해적. 너무 정체성을 잘. 예,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쿵오보이 친미는 용소야. 용소야. 작가 이름이 죽여줍니다. 성훈아. 성훈아. 성훈아인데 이분이 다작을 하셨어요. 드래곤볼도 성훈아야. 그 만화, 와, 이분이 대단하게 그림체가 막 바뀌는 이런 기적을 우리나라에서 행하신 분이시죠. 그냥 귀찮으니까는 가상의 인물 만들어 놓고 이만화 저만화 작가 다 쓴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했었고, 이제 또 한국에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1990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렇죠.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여기에 심영래 씨가 나오는데, 심영래 씨가 무천도사로 나오십니다. 네. 근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고, 또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무천도사 뭐. 이 내용은 이제 소년기 때 얘기예요. 이 피라우가 아. 처음으로 소원을 비는. 근데 이게 왜 흔히들 번역 작품에 대해서 초월 번역이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초월 번역. 근데 이게 이 초월된 장면이 나오는 게 이 처음으로 이 용신을 불러서 소원을 빌 때 이제 오룡이 나타나서 여자의 팬티를 줘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명대사였죠. 예, 만화에서는 한 장의 팬티가 나오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팬티가 쏟아집니다. 야! 그래, 하나만 달라고는 얘기 안 했어. 그렇죠. 원하는 만큼 주겠다. 그 부분이 엄청난 초월된 그렇지. 이 한국판 신용이 그렇게 쪼잔한 용이 아니거든. 이게 바로 자비의 구현이지. 아,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영화 안에서 이제 손오공 그 목소리를 후실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판 손오공의 목소리가 같다. 같은 네. 분이? 예, 같은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 들어보시면 이러면 말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한국에서 심영래 씨가 나왔던 드래곤볼 극장판은 그 일본의 허락 안 받고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저작권과 네. 따위는 없었죠. 그리고 그 감독님께서 다른 영화도 만드셨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북두의 권입니다. 아! 그것은 외로움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키가 작잖아요. 예, 정말 네. 끝내주는 영화입니다. 그 그거. 오프닝이 아직까지도 돌고 있어요. 예, 그게 네. 이제 굉장히 엄청난데 그거 이제 재밌는 거는 일본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게 트리비아의 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맞아. 생각하면 맞아. 스펀지라고 맞아, 하는 맞아.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소개가 됐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은 북두의권 그 담당자들이 이거 저작권 이거 해야겠다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봤는데 키자마자 그 노래 딱 보고 다 쓰러져가지고 나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이거는 재창조다. 안심했다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제 드래곤볼 에볼루션이라는 영화가 이제 최근에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영화가 굉장히 쿠소죠. 이제 굉장히 쓰레기인데 네. 이제 그 영화 댓글 중 베스트 댓글이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진짜 드래곤볼이 있어서 내가 칠성구를 다 모아서 소원을 빈다면 이 영화를 본 기억을 지워줘. 그 드래곤볼 에볼루션을 보신 조사명 선생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네. 밝혔다고 해요. 이거는 드래곤볼 이야기보다는 또 다른 드래곤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아. 처음엔 좋게 얘기했고요. 나중에 네. 한 번 더 인터뷰했는데 그거 완전 안 좋다고 네. 식으로 한 번 더 언급하셨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 편으로 나오게 된 드래곤볼 극장편 14번째 작품에서는 직접 참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건 신과 신인데요. 최근작이고 이제 찾아서 보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더 이상 내 거를 혹시 맘대로 막히지 마라. 에볼루션 보셨나요? 저는 그 티저만 보고 저 극장 가서 봤거든요, 그 영화를. 근데 그래요, 이 사람은. G.O.D의 그 쭈니 형이 나와가지고 그쵸. 엉덩이에 불 붙어가지고 마이 예스! 마이 예스! 마이 예스! 이러는데 거기 또 윤발이 형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렇죠. 무천도사 윤발이 나오죠. 형이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윤발이 형이 코멘트를 했는데 그 영화에 왜 나갔냐 그러니까 마누라가 가방을 사려고 나갔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윤발 씨 매니저가 부인분이라고 하세요. 진짜. 그래서 출연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입금이 하더라고요.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나가신 그 거죠. 에볼루션이 좀만 더 하자면은 그게 피콜로 대망과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야. 근데 이제 속편을 의식했는지 마지막에 피콜로 대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실은 죽지 않았다라는 약간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요. 심지어 속편까지. 그래서 네, 모든 속편을 사람들이 암시한 거죠. 근데 마지막 장면 아직 간다고. 기억나요. 이게 분명히 손오공이 피콜로를 죽였는데 마지막에 산골 속에 무슨 집에서 침대에 누가 누워 있는데
피코로 대마왕이 입을 다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면서 눈 팍 뜨면서 끝나요. 뭐야? 진짜 최악이죠. 네. 위비백이네요. 네, 이게 그렇죠. 진짜 독의 결정체. 실은 안 죽었다. 아, 대단합니다. 기억상실증 걸렸을지도 몰라요. 점 찍고 나오겠죠. 근데 이제 영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리가 없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소년기 얘기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근데 그 전에 네. 얘기할 게 저기예요. 드래곤볼이 나오기 전에 드래곤보이라는 제목으로 단편 하나 나와요. 예, 그게 먼저 단편이 나온 후에 이제 그렇죠. 연재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주인공 손오공은 일단 머리 모양이 달랐고 꼬리 대신에 날개가 있었어요. 진짜? 날개가 천사 날개가 아니고 박쥐 날개가 있었어요. 어머. 네. 아니, 그럼 이게 뭐야? 종의 무슨 종의 결합이야? 아니면 유전자 변이야? 그러니까 제가 드래곤볼 읽을 때 만화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조삼명 씨가 썼던 만화가 입문서가 있어요. 아, 예, 있습니다. 네.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만화의 주인공은 독특해야 된다고. 일단 외관상 독특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만화의 예를 들었는데, 닥터 슬럼프의 주인공 아라레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쓰고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아라레 하면은 이 특유의 달리는 포즈가 있죠. 그렇죠. 손을 들고. 네, 아니, 양손을 이렇게 하고 나서. 네. 맞아. 양손을 열심히 피고 막 네. 달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주니어 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마주니어. 마주니어가 이제 피콜로 대망 편이죠. 그렇죠. 이 편은 정말 멋있는 장면이 마지막 딱 마주니어를 죽이는 배를 뚫고 머리가 지나가는. 야, 진짜 그 체급의 차이도 불구하고. 고사도 끝장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신선 카린이 나와요. 고양이죠. 그렇죠. 근데 이 카린이 선두를 주는데 저는 이것도 그 시금치, 버섯, 콩 아이들이 다 싫어하는. 이걸 먹으라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 너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힘을 얻으려면 콩을 먹어야 된다. 이게 밭에서 나는 고기다. 나도 생각나. 막 옛날에 막 반찬에서 콩 나오면 선두라고 먹고 마치 막 그 체력이 회복된 듯한 그런 기분이 나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 또 특히 어머니께서 콩을 볶아주셨었어요. 아. 볶아가지고 이렇게 그 과자처럼 만드는. 그치. 그걸 한 주머니씩 맨날 먹어가면서 친구가 막 침이 없다고 막 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라고. 이제 드래곤볼 보면서 이런 거 실제로 있으면 진짜 좋겠다 생각하는 게 사실 하나가 이제 선두고 그렇죠. 가끔은 먹는 게 되게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치. 뭘 먹어야 될지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그럴 때 처음에 선두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는 야지로베. 야지로베. 막무가내. 걔가 이제 뭐 일단 콩을 줘 이러면서 한 줌을 먹었다가 배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사이어인 편입니다. 그 다음 사이어인 편은 이제 라데츠가 내습을 해요. 아. 그래서 지구의 위기가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이걸 참 보다 보면 재밌는 점이 지구가 너무 위기에 처해요. 그 지구가 너무 스케일이 쉽게 확 커지죠, 갑자기. 갑자기 지구가 너무 파괴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두부쌀 같은 네. 막 때리면 다 막 부서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상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화 그린 걸 귀찮아해요.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그 배경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뽀개서.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그냥 거라고. 한 방 때리면 모든 건물과 모든 길과 아니,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보통 이제 싸우게 되면은 그 배경이 보통 도시라 하더라도 손오공이 말해요. 여기서 싸우면은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죽으니까는 우리 시골 가서 싸우자고. 시골 가자. 그럼 또 나쁜 놈이 알았어 하고 가요. 되게 착해, 의외로. 필사적이야. 다들 자비심이 되게 넘쳐요. 막 중간 셀편에서도 그렇고 막. 네가 좀 굉장히 원한다면요. 그 이유가 이제 본인이 밝혔어요. 예, 그렇게. 본인이 밝혔습니다. 배경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만화를 그리게 되면 처음에 이제 대생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먹선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분 이 화풍이 특이한 게 먹선 그 한 번에 그림을 그리는 그게 되게 유명한데 네. 처음에는 대생을 하고 먹을 쳤던 이런 구조였는데 그리고 스크린톤이 없어요 만화에. 거의 없어요. 맞아. 예, 거의 없어요. 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예. 치지 않을 네. 수구나. 귀찮은 거죠. 그 또 손오공이 오려 붙이고. 초사이언 3 됐을 때 잠깐 나오고. 예, 그런 그것도 식이에요. 초사이어인을 그리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머리 색칠하기가 귀찮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셀도 마지막 완성체에는 점이 검은 점이 아니고 흰 점이잖아요. 예. 그것도 또 칠하기 귀찮아. 칠하기 귀찮아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대생을 했는데 나중에 대생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랬었대요. 근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대생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이 먹으로 칠한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그리고 어시스턴트를 두긴 뒀었는데 한 명밖에 안 두고 심지어 어시스턴트한테 굉장히 좀 간단한 마무리 정도만 했었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했었어요. 그렇죠. 바코만 보면은 어시스트 한 4-5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허덕이죠. 그렇죠. 그런 공장 체제로 하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 같은 경우에는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원고를 늦게 간 적이 없는 그걸로 유명하신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이분 집이 아마 오사카였나? 나고야. 나고야. 이 나고야이신데
나고야에서 연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점프에서 아니 그렇게 먼 데서 연재를 하면 어떡해. 너 만약에 연재를 해도 좋아. 그 대신 한 번이라도 늦는다면 도쿄로 이사 와라. 아. 그런 얘기를 듣고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이사를 못 가겠다 내가. 네. 히스마부시 먹어야 돼. 그래서 원고를 완성하고 뭐 비행기로 네, 비행기를 전송을 네, 했었죠. 전송했다는. 그래가지고 그 나고야 시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서 도로를 깔아주게 돼요. 야. 조산명도로 이런 건가?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서부터 공항까지 가는 일변도 도로를 딱 야. 깔아주게 돼요. 야, 무슨 한 방에 가는 심시티에 심시티.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사람이 엄청난 이사 가면 안 이벤트인 거죠. 되니까. 나고야 입장에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마주니어 편에서 원래는 끝내려고 했었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 끝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쯤에 이 엄청난 인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만화가 종료를 하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왜냐면 이 당시에 애니메이션 있었죠, 게임 있었죠, 그다음에 캐릭터 사업. 피규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막 해외 판권에 뭐에 막 칼라부게 엄청 많이 팔아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만화를 종료하게 되면 만화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화 무슨 부에 있는 장관 말고 차관이 직접 와서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조금만 더. 네, 처음 소문은 장관이 직접 와서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차관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제가 그걸 읽었는데 재밌었던 게 어떤 우리나라 만화가가 인터뷰를 하러 갔대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진짜냐? 그러면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에이 설마 장관이 왔겠어요? 차관이 왔어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기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방송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내용은 진행을 다 하시네. 이제 다음 오늘은 내용은 사이어인, 프리더, 그다음에 셀, 마인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이거와 관련된 작품 말고 이제 뭐 세계적인 인기라든지 혹은 이걸 통해서 나중에 팔아제낀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 사라지긴.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야, 오늘 거의 한 70%를 민씨께서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 되게 강의를 들으러 온 것 그러니까. 같아요. 드래곤볼의 역사. 이 느낌은 진짜 오 작가님 이후로 처음인 것 처음이에요. 같아. 여튼 오늘 이렇게 드래곤볼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은 다음 해에 뭐 아마 왠지 3회분까지 갈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왠지? 느낌이. 네, 느낌이. 하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20세기 소년소녀, 오늘 25회죠? 25회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드래곤볼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